서로에게 막말하는 거. 아까 전에 그 재연에서 나왔던 그 아내분도 야, 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내분도 기분 좋을 때 잘해주다가 네. 남편이 6살 어린 게 화가 났는데 나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야!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. 남편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거든요. 너 몇 살이야? 막 이러면은 남자가 또 돈이나 많이 벌어와. 막 이러면 그 남자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. 네네. 두 번째 보겠습니다. 나이값 좀 해라. 늙었다. 아내 완전 상처받습니다. 에이, 이거는 진짜 옳지 않은 얘기다. 예.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늙어 보인다, 나이값을 해라, 연세, 아까 연세라는 말 나오니까 뭐 그냥 아내분이 막 폭발 직전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예쁜 여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? 이러면 이게 자격지심까지 올라오면서 그렇죠. 절대선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연상연하 부부가 하지 말아야 할 말.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어린 너가 뭘 알겠니? 그렇죠. 남편이 완전 불끈하죠. 그렇죠. 네, 철없어.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리다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보겠습니다. 말릴 때 끝냈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말 하지.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. 그러니까 뭐 5년 전에 네가 그 젊은 여자랑 채팅할 때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. 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니? 결혼 반대했던 양가 가족의 이야기 절대 하지 말 것. 네네. 절대 하면 이런 안 거 됩니다.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연상연하다 보면 쉽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, 선생님. 네,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상연하 커플들은 굉장히 상처를 좀 많이 받고요. 절대는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연상연하들의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면 자신감하고 이제 당당함이 이제 같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요. 자신감이 있는 경우는 뭔가 내가 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나이가 많다라는 거에 대한 걸림돌을 안 갖고 있는 여성들은 좀 당당하게 접근이 되고 오히려 나이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이제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히려 남편을 굉장히 아주 존칭을 쓰면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오히려 남편한테 그러셨어요. 뭐 그래요. 막 이러면서 존댓말을 쓰는군요.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갈 확률도 훨씬 높아요.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남편하고의 관계를 수직적인 그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내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둘이 얼마만큼 잘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가 뭐 이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분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아까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술도 잘 못 마시는 남자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.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노는 거를 막 하고 싶으신 거죠. 젊어서 못 놀아봐가지고. 네, 그거죠. 그래서 대부분의 연상연하 커플들은 조금 남편이 이제 그 나이가 좀 어릴 때 만나기 때문에 특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좀 놀아야 될 시기에 사실 좀 못 놀았어요. 아내한테 빠져서 이렇게 보내느라고 그런데 결혼 후에는 이제 조금 자기가 자리를 잡고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바깥에서의 어떤 모임이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당구에 좀 빠져서 사세요. 이분이. 당구요? 예, 당구에 빠져서 좀 살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나이가 연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장점으로 보고 좋아한 거였을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네, 많이 장점으로 이제 보고 좋아했죠. 왜냐하면 리드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빼거나 그리고 충분히 이제 시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내가 좀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오히려 주도권이 이렇게 확 바뀌고 본인을 아이처럼 이렇게 확 쥐고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지금 토로하면서 이제 갈등이 서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죠. 맞아요. 남자들은 타고난 기질이 약간 반항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? 너무 숨통을 조으면 튕겨져 나가고 싶거든요. 그 아내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내비둬도 나이가 들면은
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. 그러니까 내비둬도 돼요. 아, 그래요? 예. 아니,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, 그래, 내가 좀 이렇게 풀어줘야지 하고 풀어주잖아요.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. 그렇지 않아요? 2시에 들어오다가, 또 3시에 들어오다가, 4시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니까, 이거를 잡을 때 잡아줘야 되겠다,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렇지 이제 않아요? 남자분들을 대표해서 이제 여성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면은, 네. 여성분들은 싸울 때 왜 이렇게 잠을 안 재우냐, 이런 의견이 어. 많습니다. 한 얘기 또 하고, 한 얘기 또 하고,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,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잠이 오냐고요. 아니,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미안한지 안 물어보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그래서 아니. 잠을 안 재요. 아침 7시에 나가야 되는 남자를. 사람이 그냥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고 일이 딱 끝납니까? 뭐가 미안한지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. 우리가 이게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, 선생님. 그렇지 왜 않습니까? 여자들은 우리 이렇게 잠을 해야 되거든요. 안 네. 재우는 겁니까, 잠을? 아, 그런데 이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왜 다르냐면요. 남성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사건이 다 종결이 된 줄 알아요. 아니잖아요. 네, 그런데 아내들은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사건 중심이 아니거든요. 내 마음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. 내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 말해보라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. 이건 정말 너무 슬프고 정말